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한 50분 정도 뒤면 오늘장도 마감이 되고 한 주가 마감이 됩니다. 기왕이면 기분 좋게 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이브 매매 타임과 함께 하시면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어가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보내주실 때는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원활한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착 타이밍에 왔다라고 저희가 지점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그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얼마나 변동했을까요? 코스피 상황 2289.96포인트입니다. 2290포인트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이고요. 0.14%, 3.14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급락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284포인트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의 고점은 2293.82포인트입니다. 현재도 고점까지는 아니고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다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사고 개인과 기관은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늘어났고요. 개인도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775억 원, 기관이 273억 원, 외국인이 55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642.35포인트입니다. 4.23포인트 상승하고요. 0.66% 상승하면서 거래소 대비 좋은 흐름들 이어가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약 후강입니다. 장 초반에 639포인트부터 현재 643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이 삽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고요. 기관은 229억 원 파네요. 외국인이 420억 원. 비교적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5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2% 상승합니다. 1원 40전 오늘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 베스트 10 살펴볼 텐데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 제이주 코스메틱, SD생명공학, 현대차그룹주, NC소프트까지 나와 있는데 IT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IT주들 오늘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좀 많은 모습인데요. 하락하는 종목도 보이고 상승 종목들도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대의 낙폭이 좀 보이지만 삼성 SDS, 삼성 SDI 모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실적이 뚜렷한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IT 업체는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리포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IT주들이 최근에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정말 잘 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 전문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를 한 지가 좀 된 기업인데 오늘만 해도 7.95% 장중에 8,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라는 이야기의 사흘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이고요. MSCI 스몰캡 신규 편입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승 흐름들 지금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6,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SD생명공학입니다. SD생명공학 역시 오늘 좋은 흐름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13,850원까지도 올라줬고 현재도 350원 상승한 12,650원입니다. 중국 공장 가동으로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12개 품목에 대한 위생 허가 그리고 10건을 또 허가를 추가 획득하면서 좀 앞으로 성장성의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대철, 현대글로비스인데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2위로 올라섰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 기아차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다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자동차 3인방 잘 가고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NC소프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하면서 38만 3천 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잠깐 숨고르기를 거른 뒤에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린저씨 열풍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 지금 예약자 수만 어마어마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실적이 부합할 수 있다. 지금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NC소프트 주가가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6위부터 살펴볼 텐데 미래에셋대우, 한국전력, 다나와, 셀트리온, 한미약품까지 5종목입니다. 미래에셋대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가 잘 달립니다. 9,730원 고가고요. 오늘의 저가는 9,490원입니다. ETF 활용한 미국 시니어론에 투자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주들이 사실 증권 거래량이 늘어야지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증권주들 잘 달리고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투자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미래에셋대우 잘 달리고 있고요. 다음은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신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석탄에너지, 화석에너지를 좀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한국전력이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라고 표현하기는 지금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50원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이 시각 속보로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의 김희수 재판관을 지명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선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자, 8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나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고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번 분기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장중에는 9,000원을 뚫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4.7% 상승이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 트룩시마 독일 공식 발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보합세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94,600원대에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인데요. 한미약품입니다. 미국에서 전립선 비대증, 발기부전 복합제 인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500원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많은 종목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본 라이브 매매 타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네요.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이곳으로 문자 상담,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그리고 사시고자 하는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이 좀 지체가 됐네요. 벌써 50분이어서 바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팀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팬믹스 업체로 이제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조금 실망감이 이제 없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시장이 빠질 때는 주가가 같이 빠지더니 시장이 오를 때는 개별 종목은 오르지 않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소폭의 이제 하락한 어떤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동훈아나텍의 그 주가의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스마트폰 이제 세트 업체들이 그 지난 2월달 MWC에서 신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제품의 상용화가 될 시점이 이제 2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2분기에 신제품을 내놓게 되면은 동훈아나텍이 만들어낸 반도체 AF나 OS 칩과 같은 반도체 칩이 이제 공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동훈아나텍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 될 수 있는 부분은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매수 추천 이제 드렸던 가격대가 1,500원에서 1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매수 추천드린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주가도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수량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수를 지금 늘리게 적정 시점이고, 나는 좀 더 관망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시점에 매수해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일단 제 개인적 의견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원화상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화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 2,500원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 장중 2,440원 정도 매수가보다 조금 소폭 아래 떨어져 있고, 1분기 실적 이제 발표 전에 제가 아마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이제 K사 자동차 업체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고객사를 공급을 했던 합성 피혁, 카시트나 도어트림용 카시트의 합성 피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이 아무래도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이제 맞게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현재 손절가 부근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300원 이하로 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어떤 주가의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낙폭은 크지만 낙폭은 이제 조금 제한적일 것이고, 반대로 이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이벨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벨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제가 스마트 카드와 자회사 라이마이가 진행하고 있는 그 비콘 단말기,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나왔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 226억에 영업이익이 3억 원, 당기순 손실이 마이너스 6억입니다. 근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잘 보시게 되면은 별도 기준으로 유비벨럭스만의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200억에 영업이익이 14억, 순이익이 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별도 기준으로 스마트 카드에 대한 매출 이익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올해 예상 추정치대로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회사 라이마이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지금 갉아먹는 이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라이마이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올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라이마이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분이기 때문에 유비벨럭스 전체적인 연결 실적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제가 예상했던 실적 1,158억에서 영업이익 87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트컴퓨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일단 제가 오늘 매수 추천을 이제 드릴 건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매수가 6,000원 이하로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데, 현재 오늘 장중 5,890원 정도니까
6,000원 이하 가격대에서는 여유있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실 것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30%의 상승 여력인 목표가 8,000원 정도,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종목은 이제 슈프리만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만한 종목은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을 때 2,300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중 일단 고점은 25,450원 정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단기적인 그 비중에 있어가지고 슈프리마를 보유하실 분들은 전체 보유 비중에서 약 30% 정도는 매도하실 것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가격적인 부분은 24,5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매도하려고 했던 가격 대비에 현재 1,000원 더 이상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도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 비중의 30% 정도는 매도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실 것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이영환 차장의 5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아주캐피탈입니다. 최근 KB캐피탈, 내지는 신한캐피탈 등 금융지주계열의 캐피탈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회복되면서 몸값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하여 최근 민영화나 또 금융지주사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은행 측으로서의 은행으로부터 피인수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우리은행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조달금리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동사의 향후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시가 대비 4% 이상의 배당 성향과 또 현가격 대비 영업이익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가격대 부근인 7,200원대 전후에서는 매수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매 가격으로는 6,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9,000원 정도 그렇게 제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나 디지털 도어록, 무인 경비 시스템 등 국내 스마트 홈 시장을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계 수위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사물 인터넷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관련 테마주로서의 성격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또 B2B 시장에 주력해 왔으나 최근 B2C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꾸준히 또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014년, 15년, 16년 이래 누적 잔고를 봤을 때 3,000억 이상 달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올해 또한 실적도 무난하게 한 1,100억 정도 이상의 매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잠시 주가 흐름 살펴보자면 최근 2월과 4월경 두 번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한 8,000원 중반대의 가격대는 바닥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주간의 주가 상승에 대한 필요가 약간 느껴지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다음 주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다음 주쯤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추천가로는 8,7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으로는 8,5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 9,700원 정도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 선박 평형수 관련 이슈가 다시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는 9월부터 선박 평형수 관련 규제가 시작되면서 현재 노후 선박들의 한 30% 이상을 조치 대상이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또 조선업종 쪽에서는 물동량 증가와 함께 업황 회복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 잠깐 살펴보자면 이번 한 주 한 11,000원대 부근에서 크게 변동 없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앞고점 부근인 12,5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어 보이니 좀 더 홀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예상외로 1분기 실적이 크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나오면서 일단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내내 좀 에너지를 한 일주간 비축해 나가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해 나간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수급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주가는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한 11만원 전후의 가격대까지는 큰 폭의 조정 없이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5G 관련 테마 중 광통신망 핵심 수혜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6% 이상의 매출 증가세를 달성하였는데, 특히 2010년 신설한 PD 사업부 쪽에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동사의 전망을 상당히 좀 밝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 말에 인수한 모바일 에코라는 산업용 모뎀이나 라우터를 만드는 계열사 또한 1분기만 해도 전년도 실적의 절반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순항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나 그런 부분들이, 물량 부담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 약간 주식이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 간다면은 주가 또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시험 가격대 가격 부담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은 아직은 조금 무거운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한 2,750원 정도로 보시고 시험 가격대에서 분할해서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목표가로는 4,200원 정도 그렇게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영환 차장의 5종목, 우리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4,200원, 손절가 2,750원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5종목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종목 팀장님 가볼까요? 네,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이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삼성 SDI 어떤 본 사업에서 나오는 실적은 크게 좋지 않지만 그 영업 환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전기차 쪽으로 또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 이런 이슈 때문에 전기차 섹터가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일단 그런 이슈들도 많이 제거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 특사 파견도 되면서 좀 분위기가 중국이랑 좀 좋아지지 않나, 이런 분위기들도 삼성 SDI를 둘러싸는 영업 환경을 좀 좋아지게 하는 요소라 보이게 되고, 최근에 이제 그 갤럭시 S8이 출하량이 1,000만 대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소형 전지 부분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OLED 쪽 전자재료에 대한 매출의 증가에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 SDI를 둘러싸고 있는 영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하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산업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산업은 1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매출에 683억에 영업이익은 33억, 당기순이익은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실적 추정치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본업이 그 현대 기아차향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업이 아무래도 이쪽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1분기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영향을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주인 우리산업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이게 되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보다 향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내연기관 쪽 부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테슬라 향 PTC 히터 공급이 언제 되느냐, 테슬라의 모델 3가 언제 보급되고 이런 것들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향후 우리산업은 이거에 대한 주가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25,000원 추천드린 이후로도 지금 약간의 주가는 순항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PNT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도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312억에 영업이익은 32억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이 6,600만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크게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일단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1분기에 좀 환율에 대한 어떤 부분이 그 작년 말 대비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손익계산상에서 영업이익까지는 굉장히 실적 추정치대로 잘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단기 순이익단에서 크게 떨어진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재무제표의 주석을 잘 보시게 되면은 외환차손이나 외화환산 손실이라는 부분이 그 주석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도 외환차손이 약 9억 정도, 외화환산 손실 금액도 약 26억. 그러니까 합쳐보면 대략 35억 정도니까 영업이익으로 33억을 벌어들인 것보다 실제 외화 환율에 의한 손실 부분이 약 35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손실된 반영이 순이익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안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이것이 손실이 아닌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보다 오히려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의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투자하신 분들께서 오히려 환율에 대한 부분을 배제한다고 봤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PNT 같은 경우는 올해 연결 기준, 그러니까 연간 기준 실적에 대비했을 때는 추정치대로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차후 매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정도는 매수 추천을 좀 드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NS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S 역시 그 PNT와 마찬가지로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제조장비 쪽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국 회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NS 같은 경우는 회계적으로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무난하게 시장에서 추정하는 대로 그다음 공정 공시한 내용대로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지금 라이브 엠베타임에서 매수가 12,500원 추천드린 이후에 목표 주가를 16,500원, 그러니까 PER 20배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오늘 장중 16,400원 거의 지금 목표 주가에 도달했다. 근데 지금 향후 더 갈 것이냐 이제 더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향후 지금 목표 주가 도달한 이후에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제가 종목 교체를 하든지 목표 주가를 상향해가지고 차후 목표 주가를 얼마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지금 보합권에서 16,250원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금 설명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영환 차장님 다섯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예.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지난 한 주 1사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매출 감소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번 한 주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산업 자체가 아직은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의 성장 기대치에 따라 움직여주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중에서 로봇 산업의 지원 육성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잠시 보자면 지난주 제가 한 4,000원에서 4,300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하시다가 4,400원 돌파 시 큰 폭의 시세를 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일단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규 진입 예정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반 지켜보시다가 4,400원 넘어서고 거래량이 좀 질리는 모습을 보시면은 따라 붙어 보셔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손절가로는 한 4,100원 정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5,2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일단 현대차계열은 철도 차량 분야 국내 독점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 전환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주 초반 약간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되돌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최근에 수급상으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점을 많이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라
지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 하시도 좀 무방하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 예정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은 잠시 관망해 보시다가 앞보점 가격인 22,500원 정도 그 이상 돌파 시 추격 매수 쪽으로 좀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 일단 이번 한 주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체 에너지 섹터 쪽에 가장 핫한 한 주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또한 이런 흐름에 설정을 하면서 꾸준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현가격대 부근인 7,200원에서 7,300원 사이에 진입해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손절 가격으로는 6,700원, 단기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금호 HT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금호 전기와 이번에 도시바 쪽에서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최근 도시바의 경영난으로 인해 지분 매각을 도시바 쪽에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동사 같은 경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영업 대비해서 현 주가는 너무 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가격대인 한 7,000원 아래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적만 봐서는 10,000원 정도까지는 전혀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종목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마그네틱 마련 인수 이슈로 대량 거래가 한번 수반됐던,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하였던 4월달 지난 그때 앞보점 가격인 8,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2차전지 양극화물질 제조업체인 RNF입니다. 2차전지 쪽도 시장의 큰 트렌드 중 하나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캐파 정策을 통해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 또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보자면은 이번 한 주도 계속 이평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 큰 사이클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더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LNF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271번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아남전자 3,550원 매수가고요. 지금 평단가고 비중은 20%, 단기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남전자 이재모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그 아남전자의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단기적인 매도 가격을 좀 문의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 한 4,150원 정도가 이제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는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 지금 부근이기 때문에 큰 이익권은 아니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한 4,100원 정도에 짧게 보신다면 전고점 부분이 매도가가 될 수 있고,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매물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조금 하락은 제한이 있을 것인데, 최근 올해 기준 2017년 기준 보았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1,000원권에서 지금 5,000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주가를 따라오지 못하고 이격도 벌어졌다고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나 추세적 제한은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100원 정도,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들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추세적으로 올해 실적도 괜찮아진다라고 볼 때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남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8466번님의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죠. KCC 346,500원에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5%여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영환 차장님 어때요? 예.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원가나 환율 등 이런 외부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업황 자체에 대한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나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은 지금 34만원, 35만원, 굉장히 좀 약간 3개월 정도의 긴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면서 상방향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 보여지는데,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도 평소 대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주가도 오늘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주가의 상방향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라 추가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가가 앞고점 작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장중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고점에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 조정 시에 조금 담아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이재모 팀장의 5종목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LED 섹터 쪽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장중 5%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매수가 22,000원 정도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최근 3월, 4월 들어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고 주가가 연초 급락을 좀 했었던 이후에 2만원에서 22,000원 부근 좁은 박스권을 좀 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박스권에서 주가가 계속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 좀 오늘 같은 경우 잘 보시면 그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추세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았을 때는 주가가 22,000원이 이제 주가 변곡점이 되면서 다시 오르락 내리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기업 실적과 연동해가지고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28,000원까지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동아알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아알텍 같은 경우 제가 매수가로 아마 22,500원을 제시해드렸던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조금 급락을 좀 하면서 약 한 10% 이상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가 제시해드린 22,500원보다는 지금 소폭 떨어져가지고 현재 22,200원 정도의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동아엘텍이 1분기 실적 갖고 주가 흐름을 좀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중요 키포인트가 자회사 선의 시스템이 진행하고 있는 OLED형 6세대 유기물 증착기가 과연 언제 시장에 공급되고 전방업체로 공급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급됨과 동시에 과연 이것이 매출로 언제 인식이 되고 영업이익이 잡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주요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국내 L사나 아니면 중국 쪽으로 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발주 시점이 올해 2분기 아니면 3분기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방 업체들의 발주 예상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동아일텍의 자회사 선익 시스템에 유기물 증착 장비가 공급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으로 주가의 논란을 좌우한다라기보다는 향후 어떤 모멘텀 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과 동아일텍의 적정 주가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일단 LCD 향후를 조금 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좀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LCD 쪽 건식 장비를 많이 공급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 413억과 영업이익은 27억을 기록했는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그 전기차 쪽 섹터 종목 중에 PNT 종목과 비슷한 케이스인데 외화 환산 손실로 51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27억을 기록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외화 환산 손실이 51억을 발생하다 보니까 그 영업이익 아랫단에 금융 손실이나 또는 기타 손실에서 손실이 발생되면서 단기 순이익단에서는 적자를 기록한 어떤 이런 형태를 나타냈는데 실제로 1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부분대로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베이스의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받은 이후에 매출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점차 이익이 좀 잘 잡히고 있는데 그 환율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분기 단위 어떤 이슈 때문에 굉장히 순이익이 잘 안 나온 것처럼 보여가지고 주가 역시 굉장히 낙폭이 커졌었는데 실제로 순이익
단에서는 다시 외화 환산 이익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2분기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제가 주선 엔지니어링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반도체와 그 다음에 OLED나 LCD, 그리고 태양광 장비까지, 그러니까 제조 장비를 많이 공급하는 업체인데, 주가가 지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의 박스권 좀 굉장히 갈 듯 말 듯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잘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일찌감치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시장 예상치대로 부합하면서 잘 나왔고, 주가도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는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를 나타냈다가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들, 아무래도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실적 발표된 이후엔 다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멀어지는 이런 케이스 경우의 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제가 매수드린 추천가 1,500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수량을 늘려갈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시코롱 PI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OLED 쪽 그 디스플레이 만들 때 소재로 이제 PI라는 어떤 소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일단은 SK시코롱 PI가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공장 증설이 없으면 향후 실적이나 외형 성장에 대한 큰 기대치는 없고, 단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율이 조금 높아지면 영업이익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SK시코롱 PI는 과연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 오히려 지금은 공장 증설이 없다는 가정에는 그 적정 주가라 의견을 드리도록 하면서 지금이 매도 타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보유했던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매도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시코롱 PI는 매도 시점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5종목 바로 가봐도 될까요? 예. 예, 가보도록 하죠.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람선 ENA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실적 턴어라운드와 또 넷게임즈의 상장 이슈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동사의 히트게임인 히트라는 RPG 게임이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큰 팩의 매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넷게임즈의 상장 시기가 6월 12일 예정돼 있어 곧 도래하게 되는데, 일단은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수가 2,800원 아래서는 매수 후 홀딩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손절매 없이 목표가 3,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최근 인력 충원과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 처리 등의 문제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조금 다소 기대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2대 주주인 K모스원의 주식 담보대출 계약 이슈로 주가가 이번 한 주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는데, 일단 최근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저평가 가치주로서의 관점에서 추가 하락 시 지속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을 구사해 보시면 좀 좋을 듯 싶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퓨전 데이터입니다. 인터넷 망굴리 사업을 하는 보안업체, 또 관련 분야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또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21,000원대에 2주 전에 21,000원대의 상승 돌파 후 이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좀 조정 시 흐름, 최근 2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는 중이라 가격 부담은 전혀 없어 보이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다가 거래량이 조금 붙어주는 시점이면 다시 한번 재진입해보셔도 좋은 위치가 아닌가 싶어 보이고요.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고 꾸준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범양근영입니다. 최근 진흥기업이라든지 남아토건, 아니면은 또 이래 매각 이슈가 있는 난강토건이나 삼부토건,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최근 굉장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 신정부의 도시재생, 그리고 또 뉴스테이 등 이래 건설 관련 공약 이슈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종목 기준으로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두 번 정도 큰 폭으로 실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트 흐름만 봤을 때는 큰 폭의 시세를 한번 내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 가격으로는 현 가격대 12,000원 접근해 보시면 전혀 무방할 게 없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한 1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DRTI입니다. 일단 국내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관련 독보적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주가가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조금 저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원에서 2,200원 사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 중간에 2,000원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어제 오늘 그리고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업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아쉬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2,000원 초반에서는 언제든지 가격 부담 없는 상황이다.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2,150원 이상 가면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매매로 이제 일부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환 차장의 종목 바른손 ENA부터 DRTI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지금 장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자 상담을 갈기가 좀 빠듯할 것 같아서 이영환 차장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장 마감 4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동시호가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저희도 가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 2288.58포인트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2290선 위로도 올라갔었는데 그 2시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땠는지 좀 일중 흐름을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2284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293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내 2시 이후에 다시금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2290선 줄다리기 지금 안 그래도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2290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었는데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고 지금 현재 지수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까지 봤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만이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600억 원에서 500억 원에서 이제 400억 원대까지 줄고 있는데 449억 원 정도 삽니다. 기관은 398억 원 팔고요. 개인도 559억 원 팝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이 사는데 금융투자가 889억 원 좀 크게 삽니다. 연기금은 40억 원 사고요. 투시는 9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대 나란히 낙폭이 보이고요. 현대차 오늘 4%대 급등까지 좀 나왔다가 현재는 16만 9,500원, 17만 원대에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역시 소폭의 상승하면서 83만 원대 회복한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외국인 매수세로 지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5%대입니다. 삼성물산도 3%대 높은 상승률, 삼성생명, 포스코 모두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잘 갑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 1, 2위 때문에 좀 빠지는 것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2.29포인트입니다. 0.65% 상승하고 있고요. 4.17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약 후강 장세 쭉 이어지고 있었고요. 현재도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 잠깐 꺾였던 주가가 장 막판에 살짝 다시 올라오는 윗골이 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수급 주체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여전히 삽니다. 기관 개인은 팔고요. 외국인이 485억 원, 비교적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 금액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요. 기관이 273억 원 팝니다. 개인도 92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팔고 있는 상황을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카카오 그리고 메디톡스가 상승하는데 카카오가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97,900원대까지 올라가고요. 셀트리온도 독일에서 트룩시마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강보합권 오늘 가져갑니다. CJNF 양보합권, 로엔도 1% 정도의 하락이 보이고요. 6위부터 10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6위부터 10위까지 시가총액 살펴보면 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봐야 될 텐데요. 코미팜, SFA는 상승하고 SK머티리얼즈, 슈젤, 파라다이스 하락하는데 슈젤은 상승해서 다시 하락으로 틀었고요. SFA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중국발 훈풍이 좀 불면서 17,000원대 회복했는데 다시금 16,900원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한 주간에 또 오늘 하루에 장이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강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몰려있는 부분으로 수급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순환매 흐름이 오늘 하루의 어떤 흐름에서는 좀 나타났던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은 향후 삼성전자가 과연 뭐 얼마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가느냐 그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또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얼마나 수급이 몰려드느냐 또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던 부분들 중에 하나고 이번 주 한 주 흐름을 보았을 때는 어떤 대외적 그러니까 대외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그 만회해주는 이런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어떻게 일주일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는 크게 사실은 변동 없는 이런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 어떤 이슈에 조금 시장을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초점을 놓고 보셔가지고 향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코스피는 소폭 상승 마감이 됐네요. 2288.48포인트에 1.66포인트 상승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지금 뭐 나가고 있죠. 228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642.45포인트 0.68%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오늘 코스닥에서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했습니다. 1126원 70전에 마무리가 되면서 2원 20전 올랐습니다. 0.2% 상승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정남대리 종목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대리, 에이스테크, 에코프로, 현대차, SK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각각 51.4%, 에코프로는 22.3%, 현대차는 20.5%, SK는 13.9% 나오고 있고요. 수익률은 오늘 11시 현재 가격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기준일은 매수일은 지금 4월 6일, 4월 30일, 4월 20일, 4월 13일 목요일 출연자입니다. 각각의 출연일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장기환 보장은 삼성 SDS 3월 27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14.4%의 수익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제이준코스메틱 4월 5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12.4%의 수익입니다.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 오늘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산업 4월 21일 금요일에 매수했고 5.7%의 수익률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양태준 대리 삼성전기 3월 20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18.9%의 수익률입니다. 유한타증권 도곡금융센터 이성홍 대리 대한광통신 4월 19일 수요일에 매수한 종목이고 27.8%의 수익률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부장이 미래에셋대우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10.8%의 수익률. 또 메리츠증권증권 전희승 과장의 코리아 서킷 4월 28일 금요일에 매수했고 9.1%의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두 종목입니다. LG전자와 슈프리마 각각 5월 8일, 17일에 매수했고요. 5.2%, 6.1%의 수익률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윤철한 대리 두 종목 매수했고요. 삼성 SDS, 인터파크홀딩스 5월 11일, 12일 각각 매수했고요. 5.1%, 10.9%의 수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또 좋은 수익률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연결해서 종목 상담,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이 잘 가고 있네요. 에이스테크, 에코프로, 현대차, SK 많게는 50%가 넘는 수익률이고요. 적어도 14%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에이스테크부터 좀 향후 대응 방향 잡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에이스테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 에이스테크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레이더 센서의 상용화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추가로 최근에는 방산 관련돼서 좀 테마로 좀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테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5G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좀 다소 축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5,200원대 매물대 돌파는 단기간에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결국에 동사가 5,200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레이더 센서의 상용화가 주가의 추가 상승의 열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대되는 성장성에 따른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유 비중은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향후에 동사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에코프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16,000원에서 17,000원대에서는 매물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동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증설까지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주가 역시 좀 사상 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좀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는 말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트럼프 이슈가 좀 악재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장에서 좀 판단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에서 해외 대외 악재가 지금 완화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소비 심리 개선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중국 판매 개선 여부, 요 부분 체크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8만 원에서 목표가는 좀 상향해서 19만 원까지 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지주사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던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배당주들의 매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좀 참고해 볼 상황은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부 정책 스탠스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SK ENS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LNG 발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배구조 이슈라던가 최근 정부 정책 스탠스 그리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적 증가까지 굉장히 최근 증시에 아주 딱 맞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좀 지속해서 보유하시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까지 28만 원 목표가 지속 보유 코멘트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산업별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일정 잘 보고 왔습니다. 이제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고 이번 한 주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좀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좀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전략을 좀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시장 전망은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기업 이익이 결국에는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 기업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이끌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 국내 상장되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그 좋은 어떤 업황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들 영업이익이 올해 굉장히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 전망은 긍정적일 것이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어떤 종목별로도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굉장히 지금 지수가 잘 가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형주 종목이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늦었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개별 종목 지수에 나오고 있었는데 역시나 중소형 종목들도 대형주와 연동해가지고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리고 주식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비중을 점차 늘려갈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이며 또 수량의 여유 현금 가지고 계시다. 그럴 때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려가는 관점의 의견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개괄적인 전략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첫 번째에서 대원화성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대원화성 1분기 그 분기보고서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기존에 일단 합성 피혁하고 벽지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서 벽지 쪽이나 또는 정제 마진 쪽 사업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조금 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내 그 K사로 나가는 카시트나 도어 트림용 합성 피혁 공급이 좀 줄면서 그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합성 피혁에 대한 매출이 80%인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제가 아마 애초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때 17년 예상되는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그 기존에 나이키 쪽으로 많이 공급했던 부분을 아디다스에 대한 브랜드 쪽으로도 공급할 여력이 좀 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용으로 연마 패드가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점 그리고 화장품 쪽, 퍼프 쪽을 이제 만들어내는 쪽으로 합성 피혁을 공급할 부분 이 부분이 1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2017년 기대할 부분들에 있어서 1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원화라는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약 1,006억 정도, 1,000억대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의 기본적 가치로 보았을 땐 지금이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가장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목표 주가는 제가 처음에 5,000원 정도 PER 한 16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전 고점 라인 될 수 있는 3,300원 정도 PER은 10배 수준입니다. 이걸 제가 목표 주가를 조금 줄인 이유는 1분기 예상했던 실적보다 조금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수정의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를 수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제가 예상했던 부분 150억보다 조금 줄어든 12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한 1200, 1300 정도 될 수 있는 PER 10배 수준인 3,300원 정도로 목표 주가는 조금 내리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살짝만 짧게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단 매수 의견 드렸던 비트컴퓨터는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매수가는 6,000원, 목표가는 일단 8,000원입니다. 일단 비트컴퓨터가 의료정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부분은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헬스케어 사부문인데 의료진과 의료진 간의 또 원격 진료 이 부분은 지금 의료법 개정안이 만약 과거에 그 야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비트컴퓨터의 가장 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는 시점부터 비트컴퓨터의 주가
그 레벨업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000원 정도는 좀 적정 주가이긴 한데 우리가 향후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는 한 8,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존주의보까지 올 초 처음으로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